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! 시사제작국 김주영 팀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. 봄입니다. 참 좋은 상상력과 기대로 환해지는 계절의 단어죠. 이 환한 계절에 한 여성 정치인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.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과 만남을 준비했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 기자님.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지방선거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내상이 좀 심해서요. 예, 좀 치유하는 시간 좀 갖고 또 대선 준비하느라고 또 바깥에서 또 시민들과 만나느라고 유권자를 만나느라고 못했던 그 민원들 그리고 그 단체들과 했던 약속들 토론회들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또 땀땀이 의회 행정과 함께 협업하는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내상이 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, 맞습니다. 그만큼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이나 여러 당원들 입장에서 많이 상처가 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대선 이후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을까? 한 하루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?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예, 그건 아마도 우리 노력이나 어떤 그런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? 저는 아마 이제 제 특성상 여성이고 또 주부고 또 두 아이를 그 양육하는 엄마 그래서 학부모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2014년도일 겁니다. 잊지 못하는 세월호가 있던 그 해에 그때부터 학교 폭력을 이 주민도 참여 그래서 학부모 이렇게 함께 하는 연대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 법에서 심판했던 것들 또 학교에만 일임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절이 이제 막 도래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학부모 회장이나 또 활동하는 엄마들하고 지내면서 천안시에 이렇게 많은 학교와 아이들 학부모가 있는데 또 그러면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학교폭력위원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그게 막 급하게 졸속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 그 당시에 했었어요. 그래서 학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좀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활동을 청하기에 편한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학교폭력위원으로 한번 활동해 주지 않겠냐라는 학교 제안에 저도 수락을 했고 첫 번째 학교폭력 그 심의를 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. 그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받아서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표현상 그 피해 학생 말고 이제 가해 학생은 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라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이제 그 아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거든요. 근데 나타난 그 아이가 그냥 내 애 같고 늘 보던 그런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학생이었어요. 근데 아무도 보살핌이 없이 혼자 나타났더라고요. 피해 학생은 부모와 담임과 여러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왔다면 그 가해 학생은 오롯이 혼자 왔는데 많은 어른들이 함께 자기를 응시하고 있고 나는 뭔가를 대단히 잘못해서 왔는데 두렵고 이런 그 나약한 아이가 있더라고요. 그때 제가 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요.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커뮤니티만 아니까. 근데 마침 학교 안에 시의원 한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더랬어요. 그래서 그 의원님께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도와주지 않냐. 왜 위원이라고 내가 갔더니 내 역할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건지 내가 여기서 결정 난 내용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사전교육 1도 없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
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문제의식 갖게 됐었는데 그때 하면서 아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내가 한번 바꿔보자. 네,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올해까지 8년 동안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초선 때와 재선 때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거는 노련해졌습니다. 또 초선 때는 거칠었더니 물고 뜯어가지고 뭐 항상 쌈딱이다 뭐 이런 닉네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의원 이렇게 좀 변화가 좀 되었다.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의원님이면 좀 단점이 아닐까요? 뭐 그게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불편한 사람이긴 한데 예, 노련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좀 밝아졌다. 그래서 어떤 심사를 할 때에 깊이 있는 심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긴장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무한대로 갑니다. 그래서 의원님 참 어렵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예. 그렇다면 의원님 자랑할 시간 한번 잠깐 드릴게요. 네. 의회 활동 중에 의원님의 치적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? 네.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이제 그 간호사로 응급실에 좀 오래 있었고요. 또 이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근데 처음 2014년도에 당선이 되고 그해 메르스가 이제 굉장히 그렇죠.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느낀 게 시민들께서 이 지금은 굉장히 K 방역이라서 단계별로 잘 돼 있고 지자체마다 매뉴얼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하달직의 어떤 대응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바로 응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지금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. 특히 천안과 같은 교통 요충지는 이 물류나 사람이 이제 이동할 때는 굉장한 어떤 이점인데 반해 부산행의 그 영화에 나왔던 네. 것처럼 왜 극단적으로 그런 좀비가 만약에 병원의 어떤 숙주라고 생각한다면 이 감염병의 통로로서도 굉장히 위험천만하다. 네. 그래서 감염병 대응센터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주장했었고요. 네. 한 1년 반 공무원들과 또 민간에 있는 병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드디어 전국 최초로 그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설립했었습니다. 그래, 네. 그때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제 뭐 감개무량한데 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질본청으로 승격되면서 모든 시군구에 이제 이 감염병 대응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네.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전공을 살려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는 그닥 필요하다는 동의를 못 얻었지만 그때 어떤 그런 그 시행정과 또 의회의 어떤 요구에 맞물려서 아주 좋은 성과였다. 뭐 그런 자랑 말씀 쑥스럽지만 예. 뭐 자랑이라고 말씀을 네.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 대응센터가 네.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네.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,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.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6월에 예.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네. 삼선 도전하시죠? 네, 도전합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이제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좀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뭐 결국은 시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렇죠. 네,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보니까 결국은 만남이죠. 뭐 현장 속에서 만남. 예를 들면 이제 며칠 전에 그 주공 저희 지역구에 네. 주공 구단지에 그 봄비가 반가운 봄비였지만 이게 결국은 그 집안이 약한 부분에 뭐 싱크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작게 구덩이가 파지면서 보행과 그리고 계속 침식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관로가 막히면서 혹시 모를 또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가서 이야기하고 또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네. 빠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속히 이제 조치를 하는 일들 그리고 또 뭐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는. 네. 예. 왜냐하면 영유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
아파트 그 매매가나 임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고 네. 그리고 대부분 평수 자체가 이제 국민주택 미만의 평수가 많다 보니까 막 결혼하고 이제 영유아기에 자녀들을 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쌍용동이 예전에는 핫했는데 네. 뭐 신불당동이나 차암동이나 새로운 이제 도시 확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현대화되어 있는 아파트 시설들이 네.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위화감이 조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더웠던 여름에 아이들 그 유치원 갔다가 놀이터에서 이제 그늘에서 이제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들 나누고 있는 그 네. 엄마들 만나서 어머니 요즘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? 제가 물어보니까 아 너무 무더운데요. 우리 저 땡땡 그 스파 관련이 네. 너무 비싸고 아, 그렇다고 집에서 이제 욕조에다 물 받아서 애들 놀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근데 이제 옆집 이웃에 있는 땡땡 엄마는 신불당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거기는 바닥 분수대도 있고 야간에 금방금방 집 앞에 나가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. 네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중간에 허브 역할하고 있는 방아다리 공원에 이제 수변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, 네. 결심했고 또 그걸 완성했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과의 소통이고 또 결과물이다.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고 또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. 뭐 그래.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정치펀치의 상징과 같은 질문이신데 예. 의원님의 정치를 5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? 아, 이게 질문지를 미리 받았는데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. 예. 그러면 저는 제 닉네임이 있어요. 네. 내 곁에 시의원 박남주였거든요. 네네네. 요즘은 나를 위해 뭔가를 굉장히 해주는 예. 그래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변화 주인공 이렇게 한번 변화 주인공. 네네 그렇네요. 예. 그렇게 한번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네.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예.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천안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그리고 한동안 선거다 그래서 많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.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또 코로나 위기가 도래했는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 어둡고 긴 터널을 그래도 힘겹게 여기까지 이겨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고 또 너무 힘들었지 않냐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. 태양은 내일도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시점에 도래했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. 저 박남주도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날 때까지 동고동락하겠습니다. 천안 시민 여러분 화이팅! 네. 의원님이 이제 앞두고 계신 또 다른 도전에 대해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사가 만사다. 공자의 말입니다. 20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공행상으로 좁고 편협한 시각의 편 나누기, 내 편 자리 챙기기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임명해서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겨주길 기대해봅니다. 인사가 만사가 될지 아니면 망사가 될지는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.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, 국민들을 상대로 내 편, 네 편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 걸까요? 감사합니다.